다음 이야기는 그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으로 뭔가 이렇게 합쳐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 동아일보에서 보니까 이제 뭐 이름을 썼던데 저 장동혁, 이준석, 한동훈을 합쳐가지고 장준혁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뭐 붙인 게 있던데 예. 장석준? 하여튼 장준훈?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뭐 노고가 많았다라고 얘기했고 장동혁은 절박함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처럼. 이게 원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올해까지 뭐 나가든지 뭔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실 그 국민의힘 측에서 네. 의원들이 그때 좀 세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그 체제로는 비대위 그 선거를 못 치른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내치려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새가 모여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새가 모여질 수 있으려면 그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이 당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딱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이 딱 모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게다가 그 25인이라고 이제 그 2호회 했던 아니 그러니까 그 25인의 그 의원들 모여가지고 니네들 이제 제대로 해라고 소장파들이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걸 세를 모아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뭐 25명이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다가 거고. 장동혁이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당무 감사를 다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반항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거는 다 딱 목을 쥐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제 뭔가 움직여가지고 나를 죽이기 시작하면은 나의 뒷배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장동혁 체제는 못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쏙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결국 내 세력을 못 만들 바에는 나에게도 지금 당겨가지고 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내가 장동혁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동아일보 보니까 이름이 이제 장동석이네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을 합쳐서 장동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흔히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뭐 손을 잡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김태현 변호사에. 네. 그랬더니 우리는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손을 뭐 내밀고 말할 일도 없다. 그냥 같은 동지로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고무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100만 당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장동혁 체제를 앞두고. 그 당원들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용서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제가 이른바 친한계 그분들한테도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그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엄청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막 초췌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덕담해주고 이러잖아요. 자당에서. 뭐 인간적으로 측은지심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또 안 내면 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지아 의원 인터뷰를 보고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동지가 되자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 그런데 자기는 왜 손잡을 동인이 있느냐. 엄청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이 장동혁 대표를 아주 모멸적으로 욕해왔잖아요. 단계를 뭉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에 있는 것처럼 정치 행보를 해왔어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근데 단계라는 건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은 아주 나쁜 거예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익명 뒤에 숨어서 가족들이 막 이런 막 김건희 목에 개줄을 묶어서 어쩌지 이런 것들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개고 가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또 한동훈계 당협위원장들은 이거 당무감사하면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근데 아마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장동혁계가 부글부글 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장동석이라고 그런 거 자체가 한동훈은 빠져도 되잖아요. 장동석이면 장동혁이니까. 그러네. 존재감이 없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런 제일 이 상황인 장동석 것 같아요. 명령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어쨌든 장동혁으로는 안 돼서 바꾸려고는 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으로는 보니까는 이 구심점이 안 되겠더라 예. 싶은 거니까 그럼 결국 장동혁으로 남는 건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로 보이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치고 들어와 갖고 그래? 그럼 장동혁한테 힘을 실어주면은 합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이건 내 판인가? 라는 그렇죠.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 기존에는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에는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 이후에 부쩍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뭐 어찌됐건 통일교 특검을 함께 추진한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나와서 뭐 이미 지금 뭐 다 성사된 것처럼 둘이 이제 힘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노림수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사실 그 개혁신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지분 같은 거 좀 노린다거나 뭔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자리를 내준다거나 단일 후보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거를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해서 자기네들의 그 지자체 선거에서의 뭔가 좀 입지 이런 걸 좀 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나중에 의원 선거 있을 때까지 좀 버텨보겠다. 이게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이 당의 그런 그 생존 전략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힘이 아주 좋고 이 내부적으로 입지가 매우 좋은 당 대표보다는 이 장동혁 같은 당 대표랑 손을 잡는 것이 훨씬 자기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훗날을 도모하기 예, 위해서.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준석은 언제든지 꼭 이 사람한테만 충성하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장동혁하고 하게 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거나 한동훈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거를 미리 차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한동훈을 사실은 이 대선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의 상대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차단해주고 대신에 장동혁으로 이의제식으로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게 장동혁 대표의 한계가 중도층을 공략을 해서 가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지지층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느니 그러면 굳이 중도로 갈 필요 없이 이준석이랑 손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느슨하게 중도도 같이 잡히면서 자기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쁠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변화와 쇄신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강 정책 안에서 국민의힘 정강 정책 안에 1조가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외로 기본소득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든 건데 이것을 삭제할 것을 시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올 연말이나 연초에 당의 변화나 쇄신을 위한 행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내란 세력과의 절연 없이 변화와 쇄신이라는 게 가능은 한가? 아니, 뭐 예를 들어 이준석하고 손잡으면 변화인가? 한동훈하고 손잡으면 변화인가? 뭐 이런 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치공학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손잡으면은 약간 중도층 공략이 되겠지. 뭐 그냥 그 정도 계산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크게 뭐 내란을 뭐 종식시키느니 절연을 하느니 여기에는 애초부터 그쪽은 큰 관심이 없는 동네였는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럴 듯하게 해석해서 방송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뭐 그냥 그 사람들은 어차피 뭐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 까먹고 우리한테 표 줄 건데. 하긴 그 얘기가 계속 복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 개혁신당 또 뭐 친한동훈계 한동훈 전 대표 등등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공통적으로 이제 단식을 하거나 삭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근데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삭발. 삭발은 이준석 대표가 잘할 것 같고요. 예. 단식은 한동훈 대표가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보자고요. 어떻게